수석 팀장이시고 미술학 박사이신 이미애 선생님 모시고 같은 내용으로 한번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좀 전에 소개받은 수성아트피아의 전시기획팀을 맡고 있는 이미애입니다. 그 전에 먼저 김봉규 부장님께서 수성아트피아를 걱정해 주시는 그런 멘트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수성아트피아가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작가분들께 열린 공간으로 자리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담당자로서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수성아트피아를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이 대구 미술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마련된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대구 미술의 발전에 대해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까 하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 제가 여기 제안을 받을 때 이제 자유 논제라고 해서,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조금이나마 지역 미술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시 기획의 일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작가와 관련된 자료 수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가분이 현재 생존해 계시면은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고 작가의 경우는 경우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 규모에 따라서 길게는 뭐 1년 아니면 짧게는 수개월 정도 전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작고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 노트라든지 드로잉 같은 그런 작가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들이 전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 유족분들이 작고하신 작가분들의 작품이라든지 자료들을 보관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험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조선 미전에서 이인성 못지않게 활발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목랑 최근배 선생의 경우에도 봤을 때 사실 유족분들이 굉장히 작품을 잘 보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드로잉 작품의 경우는 보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만지면 바스러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문 기관에 맡겨서 사실 과학적으로 보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유족분이 소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고요. 그뿐 아니라 서양학으로 활동하셨던 정일 선생님 경우에도 저희가 전시 준비를 하면서 액자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작품 뒤에 또 다른 작품이 또 발견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부분에서도 유족분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비단 이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겨진 자료들은 특히 실제로 뭐 작품이라든지 그런 뿐만 아니라 사실 구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구술 아카이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현재 생존해 계시는 원로 예술인들 경우에 생생한 그런 영상 자료라든지 육성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그분들의 예술적인 그런 체험과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여겨집니다. 특히 구술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구술 대상자와 체록 연구자, 그리고 녹취 및 녹취문 작성자, 그리고 영상 촬영팀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굉장히 좀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영상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술 대상자와 그분들의 생전 모습들이 그대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적인 가치로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 미협 집행부에서 몇몇 작가분들의 자료
자료를 그 정리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정담식 선생님 그 녹취문을 제가 그 자료로 제공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 이런 그 자료 정리는 몇몇 분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대구 미술을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대구라는 지역이 근대기에 우리나라 그 서양화라는 매체가 처음 들어왔을 때 평양, 서울 그리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발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대구라는 지역 자체가 바로 근대미술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근대미술사에 있어서도 그 뿌리와 역사적인 그런 그 자료들을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사실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가 너무 이렇게 미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그 대구 미술의 정체성을 찾고 현존하는 지역 원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그 동시대의 귀중한 자료를 그 후세에 전하는 그런 제도적인 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그 개개인이 그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구시나 아니면은 공기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 프로젝트라고 여겨집니다. 격동의 한 세기를 그 외길로 걸어오면서 자신만의 혼이 담긴 그 독특한 분야를 개척해온 그 원로 예술인들의 생애와 그들의 예술사적 체험을 영상물로 채록 보존한다는 그러한 일들은 매우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로 여겨집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이러니하게 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사무실에서 잠깐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했는데요. 그 내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근현대미술연구의 중심이 될 미술연구센터가 개소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실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지는 이 미술연구소는 예술가들의 작업 노트를 비롯해서 수첩, 일기, 서신, 원고, 드로잉, 스케치북, 그 다음에 사진까지 모든 그 작가와 관련된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서 영구히 그 보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러한 연구센터가 열린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곳 대구에서도 좀 미비한 움직이지만 그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나 아니면 대구문화재단 등 그러한 기관에서 뭔가 그 자료 정리가 이루어질 만한 대책이 그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미술인들이 함께 그 힘을 모아줘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내용들이라 아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이 미술 행정에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권원수 선생님께서 총괄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